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성형외과 이재수입니다. 재수술을 할 때 피막을 다 떼야 되냐 안 떼도 되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떼는 게 좋고 어떤 때는 안 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떼도 되고 안 떼도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막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피막이 뭐냐면, 칼에 이렇게 베었을 때 살을 이렇게 꼬매 놓잖아요. 살이 붙을 때 실이 붙이는 게 아니라 실은 그냥 가까이만 모아 놓은 거고요. 붙는 거는 살이 하는 거거든요. 섬유세포라고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기일달해서 중앙으로 당기는 모으는 성질을 가진 세포들이 이 상처에 이렇게 쭈쭈쭉 배열이 돼요. 그래서 이 떨어진 살을 이렇게 모아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흉터를 싫어하지만 흉터가 살을 붙이는 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흉터가 없으면 벌어진 살이 붙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섬유세포가 칼에 베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있을 때 얘를 삥 둘러싸고 생겨요. 그러면 둘러싸고 흉터가 과도하게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보형물을 꽉 짓누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압박이 되니까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적당히 얇은 두께가 생겨야 이렇게 헐렁헐렁해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흉으로 되어 있는 막, 흉으로 된 막이 피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피막끼리는 잘 안 붙어요. 피막끼리는 안 붙는다고. 우리가 피부끼리도 안 붙거든요. 이쪽 손가락이랑 이쪽 손가락 이렇게 대고 삥 둘러가면서 꼬매놨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실밥을 뽑으면 그냥 떨어져요. 피부끼리는 안 붙으니까. 근데 피막끼리도 안 붙어요. 보형물을 들어있다가 빼면 위와 아래의 피막이 이렇게 있겠죠. 흉으로 된 막이. 근데 피막끼리는 붙지 않아요. 피부랑 피부는 안 붙지만, 제가 만약에 이쪽 피부를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떼내고 여기도 떼내고 붙이고 삥 돌려서 꼬맸다가 일주일 있다가 실밥을 뽑으면, 그러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피부끼리는 안 붙는다. 근데 피막끼리도 안 붙는다. 이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보형물을 만약에 뺐다 그러면은 10년 있다가 다시 열어도 그냥 그대로 열릴 거예요. 제가 피막이 뭔지 이제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수술하는 동영상인데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여기가 가슴 하단이에요. 밑선 있는 데거든요. 여기 하얀 막 보이시죠? 요거를 피막이라고 합니다. 하얗게 생겼어요. 흉이랑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피막끼리 안 붙으면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보형물을 재수술할 때 보형물을 제거만 할 때예요. 보형물을 제거를 했는데 피막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제거를 하면 계속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물이 찰 확률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붓는다는 게 물이 고이는 건데, 팔다리가 이렇게 붓거나 하면은 세포끼리 붙어 있으니까 그 공간 사이에 물이 낑겨서 약간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부었다가도 빨리 흡수가 되고 그러는데, 피막끼리 아예 떨어져 있어서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이제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덜렁덜렁 거리지는 않아요. 체내에 있는 공기는 그냥 흡수되기 때문에 진공포장처럼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 있기는 한데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그만큼 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이 고이기가 조금 쉬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피막을 안 떼고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물이 고이냐 하면 제 경험상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이 조금 고이더라도 30cc, 50cc 고이더라도 금방 몸이 그냥 흡수되면서 그냥 빠지고, 얼굴 부었다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많고요. 물이 고이는 속도와 빠지는 거에 밸런스가 깨졌을 때 가슴이 이만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거 그대로 놔두면 고인 물은 썩기 때문에 이게 염증이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줘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바늘을 찔러서 물을 좀 빼주고 붕대로 감아놓고 항생제 조금 처방하고 그러면 거의 다 좋아지거든요. 보형물을 피막을 건드리지 않고 빼기만 했을 때 다 문제가 생기냐? 그럼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물이 고일 확률이 있기는 있어요. 빈 공간은 계속 있으니까 또 고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할 때 이제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고이면 그때는 밑선을 열어서 피막을 떼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막을 떼면 맨살 길이는 붙잖아요. 그러면 빈 공간이 없어지니까
다음에 물찰 확률이 거의 없어지겠죠. 3번까지 3번 그냥 주사기로 빼보고 그 이상 찰 경우에는 피막 제거 수술을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형물을 제거하고요. 그렇게 해본 경험이 많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주사기로 물 빼고 그리고 좋아지셨었거든요. 그게 겁나면 피막을 다 떼면 되잖아요. 근데 피막이 약간 이제 껍질 벗기는 거랑 비슷해요. 사과도 우리가 이제 껍질을 벗길 때 사과 껍질만 벗길 수는 없잖아요. 항상 껍질 안쪽 면을 보면 흰색이거든요. 사과 살을 같이 벗긴 거거든요. 가슴에 있는 피막은 이제 사과 껍질보다는 약간 수박 껍질에 가까운 느낌일 때가 더 많거든요. 경계가 조금 불명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막을 최대한 많이 떼려고 하다 보면 내 살도 많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가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가슴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긴 분들이 가슴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함몰되는 거죠. 그거를 감수해야 되니까 이제 제거만 할 때는 제 생각에는 다 떼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어떤 병원들에서는 완전히 다 제거한다고 하고, 다 제거하는 게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일부만 제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보형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제가 열어보면 피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거할 건데 나는 모양이 이제 볼품 없어지는 거는 싫고 제거는 해야 되겠는데 물 차는 것도 굉장히 겁나고, 그럴 경우에는 피막을, 밑면과 아랫면의 피막을 이렇게 잘라주기만 해도 맨살이, 피막이 벌어지면서 맨살이 안에서 드러나겠죠. 그럼 그 드러난 데끼리는 붙거든요. 피막이랑 맨살은 붙어요. 약간 피부랑 똑같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붙은 건 아니지만 구간 붙어 있기 때문에 물찰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열어봤을 때 완전히 피막을 뗀 것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물찰부는 아직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볼륨을 잃는 거는 없으니까 그냥 제거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아프겠죠. 이제 잘라야 되니까 조금 더 아플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건 제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재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피막이 얇으면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피막이 얇은 상황에서는 제거하고 사이즈 교체만 한다거나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피막을 뗄 필요가 없어요. 피막을 떼더라도 다시 피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얇은 피막이 생겼으면 그대로 두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피막이 두꺼워서 보형물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안 떼고 보형물만 교체하면은 다시 또 낑기겠죠. 흉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흉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피가 많이 고였을 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섬유세포가 철분을 좋아하는데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철분이 있잖아요. 피가 많이 고이면 흉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인 게,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니까 그걸 붙이는 게 흉이니까, 그래서 피가 많이 고이면 흉이 더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증이 있을 때 흉이 더 많이 생긴다. 우리가 무릎이 까졌는데 깨끗하게 닦고 소독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덮어놓으면 흉이 덜 생기는데 계속 땀 흘리고 흙 묻히고 계속 돌아다니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더 높을 때 흉이 더 많이 생긴다. 덜 아물었다고 생각하니까 흉이 더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흉이 많이 있을 때 또 흉을 많이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칼에 베어갖고 흉이 있는데, 흉터 수술이라는 게 그 흉을 잘라내고 다시 꼬매는 건데, 밖에 있는 흉만 잘라내고 꼬매면 안 되고 열어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하얗게 흉세포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걷어내야지, 그걸 그대로 둔 채로 꼬매면 그 섬유세포가 섬유세포를 더 많이 모으기 때문에 흉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피막이 아주 두꺼운 거를 떼지 않고 다시 보형물을 넣으면 그게 더 두꺼워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서 구형구축이 있어서 재수술할 때는 피막을 떼주는 게 아무래도 재발률이나 이런 걸 낮출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구축이 있을 때는 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축이 없을 때는 피막을 떼지 않아도 된다. 제거할 때는 피막을 너무 완벽하게 떼려고 하다 보면은 가슴이 좀 있었던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아주 말랐던 분들은 모양이 조금 안 이뻐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안 뗄 경우에는 물이 찰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중간 대안으로 피막을 잘라서 스코어링해서 붙여놓기만 해도 물찰 확률은 현저히 줄면서 모양이 많이 볼품 없어지는 거는 조금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